안녕하세요. 40년 동안 수많은 중년 및 노년 환자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온 의학 박사 김혜숙입니다. 여러분, 70이라는 나이가 되면 이제 남녀 사이의 애틋한 감정은 모두 끝난 걸까요? 사회는 우리에게 나이 탓을 하며 점잖게 늙어가라고 강요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목격한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70세 이후의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고 안전하며 치유적인 형태로 진화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회색빛 고독이 아닌 따스한 핑크빛 설렘으로 되돌려 놓을 의학적 처방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거울 속에 내가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될 것 같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고민으로 외로운 밤을 보내는 수많은 분께 큰 희망이 됩니다. 자, 그럼 70대 이후의 사랑,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의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신체적 욕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과 친밀감을 갈망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호르몬의 작용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도파민이 주도하는 불꽃 같은 열정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주도하는 난로 같은 따스함입니다. 많은 분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주책 맞게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정상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주책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가장 건강한 증거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40% 이상의 어르신들이 여전히 파트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몸이 늙는다고 해서 마음의 온도까지 식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성분들은 예전 같지 않은 활력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여성분들은 신체적인 변화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호르몬 감소, 즉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저하로 인한 생리학적 결과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기준을 지금의 내 몸에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분들의 경우 신체적인 반응이 예전처럼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신경 전달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생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로움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노년기의 사랑은 완전한 수행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피부의 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피부에는 C촉각섬유라는 특수한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는 부드럽게 쓰다듬는 속도에 반응하여 뇌의 편안함과 행복감을 전달합니다. 굳이 격렬한 행위가 없더라도 서로의 등을 어루만지거나 손을 잡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고독감을 치유합니다. 여성분들이 겪는 건조함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점막이 얇아지고 수분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를 억지로 참거나 기피할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시중에는 인체에 무해하고 부드러운 수용성 보습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내 몸과 파트너를 배려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후반의 한 부부는 매주 일요일 저녁을 서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굳은 어깨를 주물러주고 아내는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마사지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때로는 깊은 신체적 교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애틋해요. 이제는
서로가 아니면 누가 내 아픈 곳을 만져주겠어요.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의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70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욕만 앞세워 젊은 시절의 방식을 고집하다가는 척추나 관절, 심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나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기에 체위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자세는 서로 옆으로 누워 마주보거나 뒤에서 안아주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해지는 혈류 부담을 최소화하고 척추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켜줍니다. 또한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마주보며 호흡을 맞출 수 있어 정서적 교감에도 탁월합니다. 무릎 사이에 푹신한 베개를 끼우거나 허리 뒤에 쿠션을 받치는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노년기의 신체적 교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서두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5분이면 되었다면 지금은 20분, 30분의 따뜻한 전이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서로의 천을 나누며 심박수를 서서히 올리는 안전한 준비 운동과 같습니다. 파트너의 몸이 충분히 이완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접근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준비되지 않은 접촉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간혹 어색함을 없애거나 용기를 얻기 위해 술을 한두 잔 드시고 사랑을 나누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무엇보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급격하게 변동시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이 음주 후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가장 맑은 정신으로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때여야 합니다. 술의 힘을 빌리는 것은 내 몸과 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건강한 노년의 성생활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출발 총소리와 함께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과 심박수를 체크하며 꾸준히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약물 복용과 성생활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70대 이상 남성분들 중 상당수가 전립선 비대증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약물은 성적 반응을 저하시키거나 발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타차단제 계열의 혈압약이나 일부 이뇨제는 혈류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를 자신의 노화 탓으로만 돌리며 우울해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물의 작용 기전일 뿐 여러분의 남성성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약물 때문에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최근에는 성기능에 영향을 덜 주는 약물로 대체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의학적 대안이 존재합니다.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반대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곧 사랑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미세혈관과 말초 신경이 손상되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게 됩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로 당화 혈색소를 관리하는 것은 합병증 예방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내밀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발기부전 치료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춘에 대한 열망으로 병원 처방 없이 주변에서 아름아름 약을 구해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 계열의 약을 복용 중인 분이 비아그라 같은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두 약물이 만나면 혈압이 통제 불능 상태로 급격히 떨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심장 상태를 체크하고 내 몸에 맞는 용량과 용법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정품이 아닌 가짜 약들은 성분이 불분명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호기심조차 갖지 마십시오. 여성분들 또한 호르몬제 사용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국소적인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질정은 전신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비뇨 생식기계의 위축을 개선하여 훨씬 편안하고 즐거운 부부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의학은 여러분의 행복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쾌락을 좇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고독한 노년의 삶을 서로의 천으로 데워주는 숭고한 치유 행위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반응이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입니다. 이제 우리는 70대 이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능한 일인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의학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 바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혈관을 뚫어주고 침실의 활력을 되찾아줄 구체적인 식단과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이 보약이라는 옛말이 있지요. 노년의 활력, 특히 부부 사이의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도로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혈액이 콸콸 흘러갔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면서 그 도로에는 노폐물이라는 찌꺼기가 쌓이고 탄력도 떨어져 비포장 도로처럼 변해버렸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활력이 떨어지고 여성의 감각이 무뎌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혈액 순환의 문제입니다. 혈액이 골반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말초, 신경 끝까지 힘차게 도달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고 사랑을 나눌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탁을 차려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활력 밥상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중성지방을 녹여내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 마치 좁아진 도로를 확장 공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은 식탁에 생선을 올려주세요. 두 번째는 천연 혈관 확장제라 불리는 견과류와 마늘, 부추입니다. 호두 아몬드에는 아르기닌과 아연이라는 성분이 가득한데 이는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던 70대 초반의 박 선생님은 평소 고기 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면서 부부 관계도 소원해지셨는데 저와 상담 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토마토와 견과류를 챙겨 드시고 저녁에는 기름진 고기 대신 부추를 곁들인 생선찜을 드셨죠. 불과 3개월 뒤 혈색이 맑아진 것은 물론이고 원장님, 아침에 일어나는 기운이 다릅니다.
라며 수줍게 웃으시더군요.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랑의 방해꾼들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짠 국물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미세한 자극에 반응해야 할 성신경들이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결정적인 순간에 혈류 공급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싱겁게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그날 밤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사랑을 나눌 계획이 있는 날에는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그리고 약간 부족한 듯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몸의 혈액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 위장으로 몰려갑니다. 정작 에너지가 필요한 골반과 하체로는 혈액이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식사 후 최소 2-3시간은 지나야 몸이 가벼워지고 온전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단으로 혈관이라는 도로를 정비했다면 이제는 그 도로 위를 달릴 엔진을 튼튼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70대의 운동은 20대의 그것과는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근육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구력과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 골반의 혈액 순환입니다. 가장 좋은 보약은 역시 걷기입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은 제 뒤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위로 펌프질에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0분 햇살을 받으며 파트너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햇볕을 통해 생성된 비타민 DD와 세로토닌이 우울감을 날려버립니다. 손을 잡고 걸으세요. 발을 맞추어 걷는 행위 자체가 서로의 리듬을 동기화하는 훌륭한 전이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침실의 활력을 위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비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이 요실금 예방 운동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케겔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있어 성기능을 강화하는 최고의 속근육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을 때 사용하는 그 근육,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골반 저근육을 지그시 조였다가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 버스를 기다릴 때나 TV를 볼 때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 건강과 사정 조절 능력을, 여성분들에게는 질 근육의 탄력을 선물해 줍니다. 하루에 50번씩만 꾸준히 해보세요. 한 달 뒤면 몸의 중심부에 단단한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욕이 앞서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격렬한 등산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만들어 노화를 촉진하고 관절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딱 적당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사랑이고 뭐고 만사가 귀찮아지기 마련이니까요. 건강한 몸을 만들었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인 마음의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사실 노년의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고혈압도 당뇨도 아닌 바로 스트레스와 마음의 벽입니다. 자녀들의 출가, 은퇴 후의 상실감, 건강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해 우리 뇌 속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코르티솔은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주범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대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밥 먹었어? 자자 같은 건조한 대화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언어적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후반의 최 여사님은
남편분과 각방을 쓴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의 코골이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 것이죠. 제가 제안 드린 것은 자기 전 10분 티타임이었습니다. 잠자리는 따로 하더라도 잠들기 전 10분 동안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혹은 서운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날씨 이야기만 하셨다던 두 분은 한 달이 지나자 서로의 손을 잡고 예시하기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 자연스럽게 합방까지 성공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 요즘 좀 우울해. 당신이 안아주면 기운이 날 것 같아. 무릎이 좀 아픈데 주물러 줄 수 있어? 라고 솔직하게 요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강한 척하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은 보호 본능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은 사랑의 질과 직결됩니다. 잠을 푹 자야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며 성호르몬도 균형을 찾습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스마트폰 대신 잔잔한 음악이나 독서를 즐기세요. 부부가 함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이불 덮고 누워 서로의 천을 느끼며 잠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서적 안정제이자 내일의 사랑을 위한 충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0대 이후의 사랑을 위해 몸을 이해하고 음식을 조절하며 운동으로 활력을 깨우고 마음을 여는 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 영혼까지 교감하는 진정한 황혼의 로맨스를 완성하는 마지막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침실에서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대처법과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로서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 습관을 통해 사랑을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침실의 문을 열고 들어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더라도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마련입니다. 과연 잘 될까? 중간에 시들해지면 어쩌지? 아내가 실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수행 불안이야말로 노년의 사랑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우리의 뇌는 불안을 감지하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남성의 활력이 떨어지고 여성의 몸이 굳어버리는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불안이라는 불청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우리는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천을 느끼고 위로받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결정적인 순간에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사과하지 마십시오. 미안해 라고 말하는 순간 즐거운 놀이는 심각한 실패로 변해버립니다. 대신 그냥 꼭 안아주세요. 오늘은 당신을 안고만 있어도 너 너무 좋네 라고 말하며 가볍게 넘기십시오.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에 컨디션에 따라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여유, 그것이 바로 연륜이 주는 지혜이자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실적인 의학적 조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의 부부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윤활제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윤활제 사용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십니다. 내가 늙어서 물이 말랐구나
라며 속상해 하시죠. 하지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면 돋보기를 쓰고 피부가 건조하면 로션을 바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질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 하면 여성에게는 쓰라린 통증을, 남성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나 보습제는 단순한 보조용품이 아닙니다. 서로를 고통 없이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사랑의 윤활유이자 의학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윤활제를 두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파트너를 배려하는 세련된 매너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삽입으로 끝나야만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노년기에는 말초, 신경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정서적인 만족감은 훨씬 커집니다. 꼭 결합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애무하고 입 맞추고 따뜻한 살결을 비비는 피부의 대화만으로도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제가 아는 80대의 한 부부는 우리는 그냥 발가벗고 껴안고 자요.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꼭 끝까지 가지 않아도 충만한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성생활이 지향해야 할 지점입니다. 행위에 집착하지 말고 교감에 집중하세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파트너의 숨결, 나를 바라보는 그윽한 눈빛, 이 모든 것이 젊은 시절의 격렬함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줍니다. 관계가 끝난 후 이른바 후희의 시간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이 식으면 금세 등을 돌리고 잠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 후에는 급격한 혈압 변화나 어지럼증이 올 수 있으므로 바로 일어나지 말고 적어도 10분 이상은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 서로를 안고 나누는 대화는 부부의 정을 쇳물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마워, 사랑해, 당신 덕분에 행복해.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다음번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물 한 잔을 나누어 마시며 서로의 땀을 닦아주는 그 평온한 시간이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몸을 섞는 것을 넘어 서로의 고독을 씻어내고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동지애를 확인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혹시 혼자가 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스스로를 너무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황혼의 로맨스는 죄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차를 마시고 산책하고 손을 잡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권리입니다. 자녀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건전하고 건강한 이성 교제는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비록 주름지고 늙었을지라도 그 안에는 70년의 세월을 치열하게 살아낸 아름다운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깔끔하게 면도하고 예쁜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십시오. 나를 가꾸는 그 정성이 곧 삶에 대한 예의이자 활력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세는 사랑이 끝나는 나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비로소 진짜 나 자신과 파트너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사랑의 황금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의학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이 어색한 침묵 대신 따스한 사랑의 속삭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따뜻한 조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응원하는 의학 박사 김혜숙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